인류의 목숨을 두고 백신을 만드는 공산 사회주의 진영 국가와 자유 시민 애국주의의 차이점입니다. 97%도 아닌 75%의 실험 성공률로 백신을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러시아. 이제 중국은 그 75%도 빗도는 50% 상당의 백신을 가지고 아마 문재인과 여적 집단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모두 마치게끔 선동짓을 할 것을 우리는 안 보아도 뻔히 알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법률을 소급 적용까지 해서 죄를 엮은 불법 탄핵에 대한 성명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 결정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적용 대상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하고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행위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공직사회의 부패구조를 청산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국민적 열망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동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청와대와 전경련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였습니다. 라고 탄핵 심판 결정문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에 제정되고 2016년 9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이었고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바 2016년 9월에 시행되는 법률로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무법재판의 억지 논지를 세상 아무도 이를 이해 납득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위시법이 아닌 사후 법시행까지 끌고 와서 비난을 하고 박 대통령 탄핵에 소급 적용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당시 불법 탄핵을 관여한 8명 재판관의 위법이 단지 이것뿐이겠습니까? 입법기관이라 하는 국회는 하나 탄핵 소추결에서를 국회 의결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 제출하는 국회법 제95조를 위반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재판소는 둘째로 헌법재판소법 제6조의 결혼재판관의 임명 회피 위반을 하였고 셋째로 재판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 헌재법 제23조 위반하고 결정하는 헌법을 과감히 행했으며 이런 헌법재판소는 또 넷째로 헌법 제65조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헌재가 침해한 탄핵 심판권으로 다섯째로 재판관의 공정성, 독립성이 부재한 헌법재판소법 제4조가 무의미하게 되고 여섯째로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 수집한 증거로
탄핵 심판 근거로 삼았고, 7번째로 소추장을 무단 변경한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교사에다, 8째로 앞에서 말씀드린 법률 소급 적용까지 함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엮는 위법한 불법 탄핵이 명명백백한 9번째로 헌법상의 기본 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탄핵 심판이었습니다. 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번째로 헌법 제68조 위반한 근거 없는 원무효의 대통령 선거로서 11번째 공직선거법 제184조 대통령 당선증 교부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탄핵 심판의 재량 한계를 넘는 결정으로 행정소송법 제27조 취소 대상이 되는 위법 경철된 탄핵 무효에 대한 피고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입증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국회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을 모르고서 국가기관과 언론을 중심으로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대통령이라 칭하고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탄핵무효 소상에서 보아할 수 있는 이렇듯 온통 위법으로 점철된 불법 탄핵으로서 헌법재판소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는 아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당연 무효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탄핵김과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또한 이렇게 거리되지 않았음에도 원인 없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이 나라의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등극한 자에게 우리는 결코 대통령이라는 법률적 인격을 그에게 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은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결합되었거나 또는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도 선행 처분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명백백하여 선행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으로 굳어진 판례가 있음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소단의 탄핵무효 소송은 지금까지의 피고 1 국회, 피고 2 헌법재판소, 피고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에서 제외하고 오직 피고 4 문재인에게 집중 공격하는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소송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들의 위법한 작품으로 그 위법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계획된 파면이었음이 역력히 드러나는 불법 탄핵 증거들입니다. 이제 정의로운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가진 판결로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불법 탄핵은 파면 무효가 되어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고, 국민들은 우리의 헌법기관들이 그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며 이 나라를 왕국으로 이끌었는가를 조만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없다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으로서의 5년의 소임을 다해 갈 즈음에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다시 적법하게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3월 31일 이래로 지금까지 대통령이 구치소에 감금되어 징역을 살고 불법 가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하는 이 나라의 법 문맹이 국제사회의 창피스러운 모습으로서 2021년 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판결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으로서의 형사 불소추 특권에 따라 모두 무효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반국방 멍청이들이 불법 당연한 탄핵의 실체를 모르고서 불법 가짜 대통령을 인정하고 가짜가 진짜를 사면해 주어야 한다는 방관과 함께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그 어느 누가 감히 말하는가.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불법으로 편승한 자들의 잠자리는 결코 편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님, 조금만 더 강인하고 굳세게 기다려 주시기 간청드립니다. 2021년 5월 8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이상입니다.